오, 예쁘게 생겼네? 흉터가 있는 남자의 시선이 하늘을 훑었어요. 소름 끼치는 눈빛이었죠. 10명의 남자들이 학생들을 둘러쌌습니다. 주차장은 어둡고 인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그가 점점 더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기까지. 차분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들려왔어요.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의 정장 차림 그대로였죠. 아줌마 뭐야?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학생들과 조직원들 사이로 걸어 들어왔죠. 선생님, 하늘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서진이 학생들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친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조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평범한 교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존재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초 드릴게요. 사라지세요. 뭐, 이게?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학생들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그의 팔을 잡고 비틀고 어깨를 누르는 동작이 무르르듯이 어졌죠. 퍽. 단 1초 만에 그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다른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서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조폭들을 상대하는 여선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여선생의 사연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며시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월의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월요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세빛대한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이서진, 32살의 새로운 생활지도 교사였죠. 서진의 첫걸음이 아스팔트를 딛는 순간 경비원 김 씨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팽팽해지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근무하는 이서진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서진은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비상구 위치, CCTV 각도, 창문이 잠금 상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정보였죠. 이제는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어서 오세요. 교장실 문이 열리며 백발의 교장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그 옆에는 교감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기대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눕시다. 교장이 직접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력서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특수경호대. 정말 특별한 경력이시네요. 순간 서진이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어요. 교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5년 전 그 사건 때문에 그만두신 건가요? 서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발생한 테러 시도, 총성, 비명,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쓰러진 동료의 마지막 눈빛. 예,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는 1000마디 말보다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곳 아이들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교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2학년 B반 담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교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교장 선생님, 그 반은 알고 있습니다. 교장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바라보며 설명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년 B반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반입니다. 지난 3년간 담임교사 3분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셨어요. 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최하늘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25살이에요. 대기업 회장이 딸이죠. 하지만 교감이 한숨을 쉬며 이어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 아이예요. 상처받은 마음을 공격성으로 표현하죠.
그 아이를 중심으로 몇몇 학생들이 뭉쳐서 선생님들을 시험합니다. 시험이요? 예. 온갖 방법으로 선생님이 인내심을 시험해요. 수업방해, 무시, 도발. 견디다 못한 선생님들이 결국 폭발하거나 포기하죠.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VIP를 보호하던 시절 가장 위험한 건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었어요. 내부의 불만 분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진짜 위협이었죠. 해보겠습니다. 담담한 대답에 조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정말이신가요? 좀 더 생각해 보시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런 아이들 때문이니까요.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죠. 교무실을 나와 2학년 B반 교실로 향하는 서진의 걸음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리듬 속에는 이제 다른 것이 섞여 있었어요. 경계가 아닌 기대, 방어가 아닌 다가감. 교실 문 앞에 서서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들, 웃음소리, 고함,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시작이군. 손잡이를 잡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또다시 스쳐갔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지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상징하는 가치, 그가 지켜가는 미래야. 동료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날카로운 시선 하나가 서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창가 맨 뒷자리에 앉은 여학생.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비스듬히 의자에 기댄 모습이 마치 왕좌에 앉은 여왕 같았어요. 최하늘이었습니다. 어머, 새로운 선생님이신가 봐요.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독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의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교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담임을 맡게 된 이서진입니다. 하늘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벌써 4번째 담임이네요. 과연 얼마나 버티실까? 교실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하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을까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하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저를 시험하고 싶으신가 봐요. 괜찮습니다. 서진이 교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건지 한번 지켜보시죠.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부드러운 목소리였는데 그 안에는 절대 꺾이지 않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미있네. 지금까지의 선생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화를 내지도 겁을 먹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날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강민서, 박준혁, 그리고 구석에서 조용히 있던 한지우까지. 서진은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하늘이 리더, 민서와 준혁이 핵심 멤버, 지우는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끼어 있는 것 같고, 경호원 시절 습득한 행동 분석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었어요.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이 교과서를 펼치려는 순간 하늘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셨어요? 특히 왜 하필 여기 대안학교에?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서요. 지킨다고요? 우리가 뭐 어린애들인가요? 하늘이 비웃듯 말했지만 서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때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게 꼭 물리적인 보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진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 자신을 밀치고 대신 맞은 동료,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그를 안고 절규하던 자신. 가끔은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죠.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변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하늘은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이네요. 그럼 우리 마음도 잘 지켜주실 수 있겠네요. 도발적인 미소와 함께 던진 말이었지만 서진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첫 수업은 예상외로 조용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라는 것을. 방과 후 빈 교실에 혼자 남은 서진은 학생들의 자리를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각 책상 위의 낙서, 책가방의 위치, 의자를 당겨놓은 각도,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특히 하늘의 자리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이지만 그 완벽함 자체가 오히려 방어막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숨기고 있을까.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에 돌아보니 교장이 서 있었어요. 첫날 어떠셨어요? 시작은 순조롭습니다. 교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최하늘은 어땠나요? 예상대로입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똑똑하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 아픔을 공격성으로 표출하는 거죠. 교장이 놀란 듯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첫날에 그걸 파악하셨다고요? 서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기숙사 건물이 보였어요. 불 켜진 창문들 사이로 학생들의 그림자가 움직였죠. 사람을 지키는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진이 교장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 위험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보는 눈이죠. 교장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네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겠죠. 그 말이 예언처럼 들렸어요. 밤이 깊어가는 기숙사. 하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 민서가 속삭였어요. 언니, 새담임 어때? 글쎄, 조금 이상해. 이상하다고? 어떻게? 하늘이 몸을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어요. 다른 선생들이랑 달라. 뭔가 무서워. 무서워? 언니가? 민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불편해. 그때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제대로 시작하자.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하늘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 어차피 다 똑같아. 결국은 포기하고 떠날 거야. 모두가 그랬으니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그동안의 선생님들도 모두가 자신을 포기했어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겠지. 하지만 왜일까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서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늘은 이불을 끌어당겨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새빛 대안학교의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25살 대기업 회장의 딸.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모두 가진 사람.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립스틱을 바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새로운 담임교사를 시험하는 첫날. 얼마나 버틸지 지켜보는 게임의 시작이었죠.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어머니는 유럽 어딘가에서 쇼핑과 파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상관없어. 어차피 익숙한 일이야. 교실에 도착한 하늘은 민서와 준혁과 머리를 맞댔어요. 계획대로 해. 먼저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를 이용하면 어때? 어차피 걔는 우리한테 절대 복종이잖아. 하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서진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완벽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지우가 제 돈을 훔쳤어요. 민서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구석에 있던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 내 가방에서 나왔잖아.
준혁이 지우의 가방을 뒤집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죠. 어떻게 나올까? 하늘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화를 내곤 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민서와 지우 사이로 걸어가더니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지폐를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민서에서 준혁으로 그리고 하늘에게로 이동했어요. 지우 학생의 가방 지퍼가 열려 있는데 지문이 하나도 없네요. 돈을 넣었다면 흔적이 남았을 텐데.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이 돈을 민서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정교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세요. 이런 어설픈 연극으로는 아무도 속일 수 없어요. 하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선생, 전부 알고 있었어?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흥미도 느껴졌어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수업 시간 내내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로 한 거죠. 서진이 수업을 시작하자 하늘은 큰 소리로 민서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완전 재밌더라. 응, 나도 봤어. 주인공이 너무 멋있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동참했어요. 교실은 시장통처럼 소란스러워졌죠. 보통의 선생님이라면 소리를 지르거나 교무실로 불러갔을 겁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칠판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받아 적은 거였어요. 드라마 주인공이 멋있다. 어제 밤 11시 방송. 내일 시험인데 TV 시청. 하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무시하는 건 안타깝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일 시험 준비는 다 하셨나요? 아, 맞다. 어제 TV 보느라 바빴구나. 서진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어요. 오히려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죠. 시험 성적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화를 안 내는 거야? 왜 우리를 나무라지 않는 거야? 오히려 이런 반응이 더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행동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수요일 밤 기숙사에서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하늘의 지시로 학생들이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크게 틀고 웃고 떠들며 뛰어다녔죠. 생활지도 교사인 서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요. 뭐야, 안 오네? 30분이 지나도 서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는 거 아니야? 준혁이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들 목마르지 않아요? 계단 아래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에는 따뜻한 코코아가 든 쟁반을 들고 있었죠.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에 깨어 있으면 당 떨어지죠.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서진이 복도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코코아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안 오나 봐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요? 하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야단을 치거나 벌점을 줄이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따뜻한 음료를 건네다니요. 선생님은 화 안 나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화를 낼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이 잠 못 드는 게 제 잘못인가요? 그 말에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새벽에 소란을 피우는 건 그래요? 규칙 위반이죠. 하지만 규칙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서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사실 하늘은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차가운 침대, 아무도 없는 새벽의 적막함이 견딜 수 없었어요. 가끔은 혼자 있는 게 무서울 때가 있죠. 서진의 말에 하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울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목구멍이 막히는 듯 했어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작전이었어요. 서진의 개인 물건을 숨기기로 한 거죠. 점심시간 민서가 교무실에서 서진의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디에 숨길까? 옥상 물탱크 뒤는 어때?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의논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일인가? 며칠 동안 서진을 시험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시험받는 기분이었어요. 화를 내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방과 후 서진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제 태블릿 보신 분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천천히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하늘에게서 멈췄어요. 하늘 학생.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래요? 표정이 평범해 보이지 않는데. 서진이 교탁에 기대며 말했어요. 제 물건을 숨긴 것도 시험의 일부겠죠. 괜찮아요. 저도 이런 거 많이 당해봤거든요.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당해봤다고요? 서진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신입 시절에는 누구나 통과 의례를 거치죠. 선배들이 장비를 숨기고 훈련을 방해하고 견디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경호원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들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제가 진짜 위기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서진이 하늘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을 들킨 기분이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서진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태블릿은 내일까지만 돌려주세요.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서진은 교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야, 우리가 좀 심했나?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선생님,
우리랑 다른 것 같아.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화를 내면 지는 것. 서진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에서 그 원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화를 내고 남을 괴롭히며 살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는 계속 지고 있었구나. 외로움에, 상처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날 밤 하늘은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어요. 어린 시절 아빠가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기억을.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된 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탁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서진은 쪽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4시. 학교가 끝난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로 돌아갔지만 지우는 혼자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주말을 앞두고 들뜬 친구들과 달리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또 주말이구나. 다른 학생들에게 주말은 쉬는 날이지만 지우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늘의 그룹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학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지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전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들이었죠. 이거 누구야? 한지우 아니야? 5명의 불량 학생들이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선두에 선 김태수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우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태수가 지우의 어깨를 툭 쳤어요. 가벼운 동작이었지만 지우는 비틀거렸습니다. 대안학교로 도망갔다고 들었는데 거기서도 찐따 생활하고 있어? 다른 일진들이 킥킥거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했어요. 야, 대답 안 해? 귀머거리야?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소리가 안 들려. 태수가 지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다른 일진들이 둘러싸며 퇴로를 막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서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태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누구야? 이 찐따 보호자.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5명의 위치와 자세를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리더는 멱살을 잡은 녀석. 오른쪽 2명은 보조, 왼쪽은 견제 역할. 뒤에 있는 1명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군. 0.3초 만에 상황 파악이 끝났어요. 학생, 그 손 놓는 게 좋겠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태수가 코웃음 쳤어요. 명령이야? 아줌마가 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서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이 압도되는 듯했죠. 태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뭐지? 이 느낌은 마치 거대한 맹수 앞에 선 것 같은 본능적인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말했어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그 학생을 놓아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지우를 놓았어요.
다른 일진들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죠. 쳇, 재미없네. 가자. 태수 일행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사라졌어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서진이 지우의 상태를 살폈어요. 옷깃이 구겨지고 얼굴이 창백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진은 근처 벤치로 지우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건넸어요. 천천히 마셔요. 많이 놀랐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뭘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 애들이 무서워했어요. 서진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지키는 일이요? 서진이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우 학생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순간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약해요.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서진의 질문에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 학생 그룹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같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싸움이에요.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죠.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사람은 서진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겁쟁이에요. 하늘이 무서워서 거절도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이죠.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씩 용기를 키워보세요. 지우는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택할 때가 온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서진 선생님이 태수 패거리를 쫓아냈다고? 민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죠. 진짜 신기했어요. 그냥 서 있었는데 태수가 알아서 도망갔어요. 준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거짓말 아니야? 태수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애가 아닌데. 진짜예요. 저도 못 믿겠지만 하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정체가 뭐지? 평범한 교사가 아니라는 건 이미 눈치챘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언니, 뭐 생각해? 민서의 물음에 하늘이 몸을 일으켰어요. 오늘 밤에 확인해 볼 거야. 뭘? 그 선생님의 정체. 밤 11시, 하늘은 조용히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긴장으로 떨렸어요. 인사 기록을 보면 뭔가 나오겠지. 교무실 문은 예상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진의 책상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서랍을 열려는 순간 뭘 찾고 있나요?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서진이 문가에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건 좋지만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건 예의가 아니죠. 서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하늘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선생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서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뭐가 궁금한가요? 하늘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 정체가 뭐예요? 평범한 선생님은 아닌 것 같은데. 서진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때가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여러분도 저도. 하늘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대신 하나만 말해줄게요.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어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그 말에 하늘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날 지킨다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서진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요. 내일도 수업이 있잖아요.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니 서진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 사람도 상처가 있는 건가? 처음으로 서진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교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요. 토요일 밤 11시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하늘과 친구들이 나왔어요. 주말 외출을 나온 김에 들른 곳이었죠. 재미없어. 다른 데 갈까? 민서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준혁이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야, 조심해. 건장한 남자가 준혁의 멱살을 잡았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는 험악한 인상이었죠. 죄송합니다. 준혁이 사과했지만 남자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이게 끝이야? 주변에서 비슷한 차림의 남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직 폭력배다. 형님, 애들인데 그냥 보내주죠.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말했지만 흉터 남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애들? 요즘 애들이 제일 버릇없어. 순간 하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친구가 잘못했어요. 대신 사과할게요. 오호, 예쁘게 생겼네. 흉터 남자의 시선이 하늘을 훑었어요. 소름 끼치는 눈빛이었죠. 주차장으로 가자. 거기서 제대로 사과받지. 10명의 남자들이 학생들을 둘러쌌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차장은 어둡고 인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민서는 울음을 참고 있었고 지우는 거의 기절 직전이었죠. 자, 이제 진짜 사과를 해볼까? 흉터 남자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기까지 차분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들려왔어요.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의 정장 차림 그대로였죠. 아줌마는 또 누구야? 흉터 남자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학생들과 조직원들 사이로 걸어 들어왔죠. 선생님, 하늘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서진이 학생들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친 사람 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평범한 교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존재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초 드릴게요. 사라지세요. 뭐? 이 자식이. 흉터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학생들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흉터 남자의 팔을 잡고 비틀고 어깨를 누르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죠. 퍽. 단 1초 만에 흉터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다른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서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의 주먹을 피하며 명치를 가격. 두 번째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 세 번째는 목 뒤를 쳐서 기절. 마치 안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고 빠르고 아름답기까지 한 움직임이었죠. 30초. 단 30초 만에 10명의 조직원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수만 거칠지 않았어요. 옷깃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죠.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이 쓰러진 조직원들을 확인한 후 학생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괜찮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에 타요. 학교로 돌아가죠.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하늘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대체 누구세요? 서진이 백미러로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모두가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죠. 두려움과 경외, 그리고 궁금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얘기해 줄게요. 학교 상담실. 서진은 학생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까지 저는 대통령 경호처 특수경호대에서 일했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VIP 경호, 대테러 작전, 위협 요인 제거. 그런 일들을 했죠. 서진의 눈빛이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테러 시도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막아야 했죠. 하지만 서진이 눈을 감았어요. 제 동료가 죽었습니다. 제 대신에요. 학생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를 밀치고 대신 총을 맞았어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죠.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후로 저는 무너졌어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죠.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신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동료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지켜가는 미래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지켜야 할 건 미래라는 걸. 그리고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요.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본 순간 과거의 제가 아니라 지금의 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힘이 있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그 힘을 언제 왜 써야 하는지 아는 게 진짜 강함이죠.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누군가를 해치는 힘은 약한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죠. 서진이 학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도 강해질 수 있어요.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민서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준혁도 고개를 숙였고 지우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뭐가요? 그동안
시험하고 괴롭히고 정말 죄송해요. 하늘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날 밤은 모두에게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밤. 그리고 진짜 변화가 시작된 밤이었어요. 그날 밤, 하늘은 서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천천히 말해도 돼요. 서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늘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는 3년 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보는 것조차 귀찮아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일으켰어요. 누구라도 절 봐주길 바랐거든요. 서진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떠났어요. 결국 저를 포기했죠. 그래서 어른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선생님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날 지켜준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운동장에서 특별 수업을 할 거예요. 자기 보호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학생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호신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힐 거예요. 참여는 자유입니다. 첫날 새벽 운동장에는 5명이 나왔어요. 하늘, 민서, 준혁, 지우, 그리고 의외로 다른 반 학생 1명까지. 먼저 명상부터 시작합니다. 서진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눈을 감았어요. 자신의 분노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달, 2달, 석 달. 매일 아침의 훈련은 학생들을 변화시켰어요. 하늘아, 이번 모의고사 성적 봤어? 민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응.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안정되자 집중력이 생겼고 공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준혁도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저 경찰대 가고 싶어요. 왜 경찰이 되고 싶어?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서진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우는 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될래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겁쟁이였던 소녀는 이제 누군가를 돕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죠. 1년 후 졸업식 날 강당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선생님께 하늘이 대표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희는 상처투성이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세상을 미워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오셨어요. 화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를 믿어주셨어요. 다른 학생들도 훌쩍였습니다. 이제 저희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서진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졸업 후 학생들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늘은 심리학과에 진학했어요. 민서는 교육학과로, 준혁은 경찰대로, 지우는 사회복지학과로, 그리고 서진은 여전히 새빛 대안학교에 있습니다. 새로운 상처 입은
아이들이 오면 똑같이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담임을 맡게 된 이서진입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위험에서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지켜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지킴이었습니다. 서진은 오늘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지키는 특별한 선생님으로서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지켜주는 지킴이이신가요? 아니면 지킴을 받는 대상인가요? 어느 쪽이든 오늘 하루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어떠신가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